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면은 뭐 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뭐 ODA 문제부터 시작해서 유엔 문제 뭐 이러저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쪽과 관련된 부분하고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체로 합의 쟁점입니다. 대체로. 이견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특히 국제관계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보다도 일단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문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통일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무슨 외교연구원 뭐 등등등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도 연구하고 미국에서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사실 근본적으로 큰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 온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어떤 지식의 문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 받아 안을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독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세계 거대 시스템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계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는 핵심을 사실 인센티브하고 거버넌스입니다. 자,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예컨대 우리 국회, 대통령실, 국회부터 시작해 정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공공성과 중립성을 이렇게 가진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다못해 저기 프로야구 이제 연봉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그것도 미국 같은 경우는 19대 1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단하고 선수가 연봉 협상이 안 돼가지고 올라오면 대충 그 구단이 6 정도 이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9대 1입니다. 구단이 19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연봉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방식들이 다른 겁니다. 이쪽은 어떤 선수 노조초의 어떤 동의를 갖다 받는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게 거부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보면 기업의 지배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사회이사 제도. 우리 한국에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럼 작동하는 어떤 사회이사 제도를 가진다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거기서 보면 이제 의미 있는 차이들이 있는데, 의외로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에 대해 관심들이 별로 없고요. 그 인센티브를 갖다 만들어내는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컨대 우리 어떤 여기에 보면 시장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노동시장도 여기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도 들어가 있는데, 그럼 노동시장 관련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예컨대 우리가 공공부문 들어가면 팔자고집이라 그죠? 시골 가보면은 공무원하고 농협직원하고 교사가 최고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국가 미래 전략을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인재들이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우리한테 지금 이런 문제제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처를 갖다가 우리 얘기한 창업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장 똘똘한 놈들이 창업을 갖다 해야 뭐가 될 텐데 가장 똘똘한 놈들은 창업 안 합니다. 창업할 때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너무 근본적인 문제라 그랬으니 문제제기를 갖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가 미래 전략에서는 그 어떤 인재의 어떤 이 흐름 있잖아요. 즉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이 부분들을 갖다가 뜯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벤처 창업이 안 되냐? 엄청난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뭐 벤처, 뭐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딱 관점에서 보면은 거기에 한국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R&D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공대를 나왔는데 현장에서 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 하나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뭡니다. 우리나라 R&D에서 최소한 자기가 한 70~80%는 정말로 쓸데없는 데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그 동료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아마 70~80%는 좀 과도하고 50%는 그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18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은 그 R&D가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배분하고 평가하는 그 거버넌스를 갖다 뜯어보면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전문성, 중립성이라고 하는 그동안 어떤 지식과 지혜에 있던 문제들인데 그 지식과 지혜가 그 거버넌스에 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를테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수많은 어떤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들을 갖다 다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인센티브는 누구한테 덜 주고 또는 누구한테 더 주고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건 기독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방향도 정확히 되지만 용기와 감당이 필요하죠, 사실은. 이건 과학적인 문제 아니거든요. 거버넌스도 결국은 누가 결정할래, 누가 조정할래 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건 치열한 어떤 이거 기득권의 문제들입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대한민국 국가미래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요구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작동시킬래? 이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작동시키는 게 인센티브와 거버넌스 시스템을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큰 전략들을 보십시오. 예컨대, 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너무 많은 걸 갖다 풀어지고 있으니까 시장으로 좀 옮기자, 여기죠, 그죠? 근데 보니까, 시장이 보니까 별로 공정하지 않아. 시장 폭력이 심해. 자, 그래서 한쪽으로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다, 또는 사회의 내 거버넌스 하자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기자,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대로 해야 돼,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국가 시스템하고 시장은 그래도 이런저런 경제 통계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사실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가 틀어지고 있는 게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스템 하나만 봐도 교육 시스템만 하더라도 누가 언제 무엇을 가르칠지가 보면 국가 교육 과정으로 딱 돼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이제 공정 경쟁의 논리라고 그다음에 어떤 틀어주면은 좌파 교육 또는 어떤 이 종교 편의 교육이 뭐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공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래서 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 지역 맞춤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개인 지역 맞춤형이 된다 그러면은 이 국가 교육 과정 자체를 갖다가 때려 부숴야 되는데 국가 교육 과정을 때려 부수게 된다 그러면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의 교육에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나라도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국가 교육과정을 다 풀어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 교과서 파동은 사실 그것을 나온 파생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자, 교육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R&D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아마 정부 예산에 의존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그 돈의 성격이 보면 정부거든요. 근데 그럼 정부 예산이라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안 돼요. 근데 R&D라고 하는 거 어떻게 실패하면 안 되는 거 R&D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자, 어쨌든 R&D 시스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 이 시스템들이 보면 다른 나라는 오히려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나 교육이나 뭐 주택, 부동산이나 SOC나 금융이나 에너지나 R&D, 농업, 방송통신 이런 것들이 국가한테 다 틀어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갖다가 운영하는 이 거버넌스가 결국은 어떤 정치 시스템인데, 그죠? 이 안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고 정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방자치 뭐 이래서 선거 시스템이 이래저래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르와 중에 왕무르와의 국가인데 이걸 갖다 컨트롤하는 내는 지금 뇌경색 상태죠.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문제는 사실 아마 여기서 바로 날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그 무르와 중에 왕무르와를 이리저리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권능을 지방으로 내려야 되고 지방으로 내린 거는 지방 관료나 내리는 지방 주민한테 내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로 내리고 시장으로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안 돼 있죠, 그죠? 이게. 특히 아마 사회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땐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유럽 사회하고 도대체 일본 사회하고 도대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다른지 연구 안 합니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 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미래 전략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부분은 그냥 지식의 문제니까 전문가들을 갖다가 모셔서 잘 듣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지식의 문제인 측면도 있고 또 동시에 이건 이해관계의 어떤 문제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국가를 연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KDI나 재벌 기업 연구소들이 국가에 대해서, 공공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연구했다가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 듣거든요. KDI가 거의 연구 못하거든요, 사실은. 국가를 얘기하는데 보면은 기껏 공공 부분 연구하면은 공기업 문제 갖고 얘기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이해관계들이 있거든요, 이게.
시장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국가를 얘기할 때 공기업 문제를 얘기한다.